리만의 복수에서 이제 2기 메인 스터디 오늘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메이어 비토리스 관련된 얘기 조금이랑 지금 이제 어떤 책 작업하는 거 이제 조금 그 정도 이제 연말 맞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책 작업부터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학기 시작이 1월 20일이거든요. 학기 시작이.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 이제 수업이라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석사 이제 박사 다섯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아카이브에 이제 올릴 생각이고요. 좀 일을 이제 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딱 이제 한 달쯤 조금 남짓 남은 상황이죠. 올리고 근데 한 번 더 리비전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내년 중에 한 번 더 리비전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책으로 낼 생각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책으로 낼 생각이니까 퀄리티 있게 좀 낼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왕 만든 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올린 게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좀 더 이제 퀄리티를 올려가지고 낼 생각인 점이 있는데, 그것과 별로.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지금 올라가는 분들은 지금 다 이제 본인 나중에 레주메에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카이브 링크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이제 맞고요. 그,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영문으로 실제로 적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애를 제가 좀 써야 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과 좀 별개로 수술에서 그 책 작업을 좀 할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사실 니즈가 좀 더 커요. 이 지금 리만의 복수에서 이 대학원 교재는 제가 당장 티칭을 해야 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박사과정 학생을 받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제 어떤 수학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수술 성격에서는 사실 이게 이 리만의 복수에서 진입장벽이 좀 높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회로 하고 계시면, 이게 후속으로 되려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책이 한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지금 이제 대학원 교재로 적힌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센스에서 적히는 책을 하나 더 낼 생각이에요. 제가 좀 하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내년 중에 작업을 좀 하고 싶냐면, 그리고 사실 이 작업들의 이제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이에요. 솔직히 그 느낌 있으시죠? 아, 이거 아직 아는 것 같지 않다. 이 느낌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12월, 1월 애써봤자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고 무리시킬 생각이 없어요. 무리시킬 생각은 없는데 뭐는 좀 만들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리만의 복수에서 이 스터디가 마친 시점에서도 어차피 여기 계시는 상당수는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기로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근데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참고로 책 작업 제가 할 거거든요. 한국어로. 이제 지금 한국에 알려져 있는 책들보다 더 좋은 책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자체도 한국어로 작업을 다시 해서, 그래서 많은 학부생들이, 많은 대학원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고, 거기서 각각의 챕터들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들어가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대학원 교재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면, 제가 이것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냥 번역한 거를 하나 더 해서 아카이브에 같이 포스팅할지, 아니면, 근데 따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대학원 교재는 대학원 교재고, 오히려 이제 수준에서 어떤 발간하는 리만의 복수에서 책으로서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없어요. 그냥 했던 거에서 그냥 번역 툴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문제에 지나지 않아서 뭐 괜찮죠? 이게 제가 좀 생각하고, 근데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리만의 복수에서 배우는 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그런 매개체를 쓰려고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괜찮을까요? 물론 전원이 다 참여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기본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이제 내년 중에 이제 소위 이제 인조잉 매스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이제 그래야 지금 직문수도 이제 보시면 책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이제 책이 팔리면 그 수익을 그냥 단순히 n분의 1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 책 작업과는, 이제 대학원 교재 작업과는 별개의 작업이다. 혹시 여기까지 어찌 질문,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챕터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일부러 이 책을 작업을 토대로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나중에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3기 하면 똑같이 또 책 작업할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다 가르쳐 봐야지 배우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다. 자, 혹시 여기까지 큰 어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없으시면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어, 그,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리만 로우 정리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리만 로우 정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우스 보넷 정리의 일반화이냐를 볼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가우스 보넷 정리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드럼 코어몰로지를 생성해서, 그래서 그 드럼 코어몰로지의 각각의 이제 랭크를 베티수라고 불러서, 그래서 그 베티수의 이제 교대합을 취해준 거가 오일러 지표의 데피니션인데, 그거가 가우스 공률의 면적분의 2파이로 나눈 거가 같다라는 그 관찰을 제가 가우스 분해 정리라고 부르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팩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드람 코모로지를 만들어내려면 스무드 오브젝트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스무드 제로 폼, 즉 스무드 펑션, 그리고 스무드 원 폼, 스무드 투 폼을 가지고 각각의 클로즈드 폼과 이그젝트 폼들을 생각해서 이걸로 이제 쿼션트에서 파이나이트 디멘전al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게 드럼코 각각 k 번째 드럼코음으로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얼터네이팅 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같은 얘기지만 조금 여러 결에서 좀 비틀어서 말하고 싶은데 저희가 적분을 볼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적분이 정수값이라는 데 있어요. 이건 되게 특별한 현상이에요.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게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적분을 했는데 물론 up to 2파이 정도 정도 정할게요. 사실 2파이도 되게 특별한 숫자죠. 그래서 up to 2파이에서 실수 정도면 동의가 되는데 정수라는 거는 신경 써야 되는 관찰이에요. 이 점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관찰을 두 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와인딩 폼에 대한 관찰과 사실 이거 와인딩 폼도 그 다른 말로 선의 그 곡선에 대한 가우스 본의 정리라고 미분기하 쪽에서 지금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베이처 투 폼의 적분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적분값이 정수가 되는데 그 정수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상태예요. 뭔가 이거 그냥 이제 정수 나왔다고 퉁칠 문제가 적어도 아니면 들어가면 이거 되게 깊은 얘기들이다가 정서적으로 있는 상황. 여기까지가 공감이 갔나요? 뭔 소리지? 그래서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지금 채널에서 위상수학과 응용에서도 레이어 비토리스를 다루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 얘기에서 오늘 포함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요구한 게 레이어 비토리스 보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각자 느낌들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모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요구한 거는 바닥까지가 요구치예요. 전달됐죠? 그 알아가는 것들은 오래 걸리고 어 제가 약간 이제 그 메이어 비트 그 지금 이제 그 가우스본에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사변적인 얘기 하나만 좀 더 하고 시작을 하면 제가 그 이제 2016년도에 박사를 시작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 미국 유학을 정해가지고 박사를 시작했었던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교류하던 이제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단톡방에 있는 주명식 박사도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다들 이제 당시에 갓 박사 내지 대학원 커리어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당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다 호기롭게 우리가 관심 있는 토픽들 발표를 하자. 지금 수준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픽들을 발표하자고 해서 제가 그때 고른 게 저는 이제 복소기하를 할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복소기하를 했던 그 이제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수학을 좀만 공부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좀 받는 경우 이거 되게 바이어스 된 얘기입니다. 걸러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제가 당시에 있었던 샘플들은 대부분 기하 계통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분기야, 뭐 대수기야, 사교기야, 아니면 뭐 산술기야, 그래서 뭔가 수학 공부 좀 했다 싶으면 왠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학들이 다 그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저런 거 해야겠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이제 있었냐면, 그 복소기하가 없더라고요. 그 복소기하가 당시에 없었고, 제 네이버드에서 없었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혹했던 게, 복소기하가 이 세 가지의 오버랩이거든요. 미분기야, 그 대수기야, 사교기야의 구조가 다 있으려면 켈러기야여야 돼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가 정확하게는 정확한 워딩을 쓰면 리마니안 스트럭처, 컴플렉스 스트럭처, 심플렉스 스트럭처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가 켈러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왜 그거였냐면 그때 상상했었던 게 당시에 이제 학위를 다 같이 받으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 잘 될 것 같았어서 그러면 제가 켈러 지어메트리를 하면 미분기하 하는 예를 들어 뭐 장애치고서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사교기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대수기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다 같이 그 대화를 알아먹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욕망이. 근데 이제 이 스테이지에서는 공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장재 교수는 아직 같이 하고 있기는 한 입장이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유튜브 이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다른 성격으로 보는 스터디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켈러기아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켈러기아를 공부하려면 필요 조건으로 미분기하, 대수기하, 사교기하를 알아야 돼요. 필요 조건으로. 왜냐하면 그거에 오버랩에 있는 구조가 이거여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켈러기아의 가장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가 그 이제 악명은 높은 그 싱퉁야오예요. 이 사람이 켈러기아로 78년도에 필즈 메달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서 박사 때 이제 훈련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어서 제가 저거 노리고 갔던 거죠. 이거 배우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의미였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사면진 얘기 그렇고 그 여기서 이제 그 가우스 본의 정리에서 오늘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를 관찰하고자 하는 거는 위상수학과 응용 혹시나 레코드 보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레코드를 보면 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리만의 복수 해석 시간에 중요한 거는 대수적 구조예요. 반면에 위상수학과 응용에서 중요한 거는 위상구조이지 대수구조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한 코멘트가 전혀 다르게 가는 것들을 나중에 보실 거고 어차피 수준에 이것들을 계속 이제 N기로 돌릴 거라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공부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미분형训부터 무조건 닥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되는 파생되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 여러 가지 동시에 배운다 이거보다는 미분형식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본다에 포커싱 하셔가지고 지금 리만의 복수에서부터 제대로 배우시길 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전달됐죠? 나름 다시 공부할 기회들 많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 비판은 이제 뭐가 있냐면 메이어 비토리스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파티션 유니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그 지금 얼마나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냐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고 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납득이 가야 돼요. 쇼 디그젝트 시퀀스를 볼 때 이 베타맵의 서젝션을 볼 때 들어오는 게 POU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커넥팅 홈모피즘을 쓰는데 커넥팅 홈모피즘으로 연결하는 것도 실제로 핵심은 파티션 유니티에다가 가지고 디치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이제 디테일을 확인하면 이거 이젝트 되고 그래서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다른 각자에 올린 거 보면 이거 뭔 외계어란 말이냐 아마 이런 정서들이 이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이제 충분히 무거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 이 대상들이 실제로 충분히 인터레스팅한 그런 대상들이 된 거 정도로 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가지고 이거 숏이 됐고 그걸 가지고 롱으로 볼 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금 가우스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적분값이 혹은 이 그 베티 넘버의 얼터네이팅 썸이 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은 드럼 코호몰로지라고 하는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들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되도록 셋업이 매니폴드 셋업에서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차원이라는 게 잘 정의가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교대로 더하고 뺀 거가 그런 알고 보니까 면적 값이 되는 이상한 관찰이란 말이에요. 여러 센스에서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가 그렇구나 이게 어려운 관찰이잖아요. 여러 결에서. 정서적으로 동의해야 되나? 이거 그렇구나. 이거 거의 뭐 그 진짜 이제 신급 계시잖아요. 네가 보는 정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벡터 공간들을 만들어 클로즈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만들어 쿼션트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의 디멘전을 재 그것들을 교대로 더하고 빼 이것이 답이다. 이거 꿈속에서 그런 게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자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 코멘트로 넘어가는 거가, 그, 이 지금 공부들 하시는 분 중에 대수학 내지 대수계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사실 방금 이제 기대서 오기 대화하고 있을 때 오은옥 선생님 어떤 질문 하시냐면, 이 미분이라는 거 정의할 때 이렇게 티디어스하게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기 못하느냐라고 해서, 사실 미분의 정체는 뭐냐면, 대수적으로 포인트가 뭡니까? 대수적으로 포인트는 맥시멀 아이디어입니다. 스킴색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요. 맥시멀 아이디어의 타입입니다.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건 나중에 대수학이 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맥시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거기서 미분이라고 하면 뭐냐면 맥시멀 아이디어 M이라고 할 때 이 M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에서 M 스퀘어라고 하는 다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곱들을 만들어요. 이게 세컨드 오더들부터 보겠다는 뜻이에요. 쿼션트 시켜요. 그럼 리니어 오더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분은 철저하게 아이디어의 랭귀지로 설명이 되어져요. 미분이라는 게 대수적으로 뭐냐? 라고 하면 미분이라는 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수적 세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라는 말을 결과적으로 걸어요. 이게 말이 되도록 하는 게 쉬프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드 쉬프를 주는 거를 이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쉬프는 금액라인에서 나중에 저희가 대수하게 하면서 저희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쉬프랑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다른 언어로 설명할 뿐입니다. 단순히 자리식 토폴로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 대수학의 언어로 얘기하면 맥시멀 아이디어를 이 포인트에 대응이 되어지고요. 이거 일반론입니다. 그 좋은 세팅에서 그 뜻 아니에요. 그 맥시멀 아이디어를 그 제곱한 아이디어로 쿼션트 시켜준 거가 이게 미분의 정확한 정보량입니다. 미분이고
그러면 적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는 가우스분해밖에 없잖아요. 그럼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코홈올로지에 해당하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마줄을 만들어서 그럼 이 마줄에서는 랭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줄의 랭크의 얼터네이팅 썸이 적분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는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아이디얼의 데이터고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마줄의 랭크의 얼터네이팅 썸 데이터예요. 이게 원래 그렇게 쓰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대수적으로 보는 거가 정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랭크 얼터네이팅 썸으로 정의가 지시가 되어지는 적분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적분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성공적인 이론을 거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현대 수학에서 발전하는 라인 중에 중요한 수학이 대수기하랑 조합론이 연결되어지는 수학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에스투나 토러스가 있어요. 이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직관들이 있을 거고 더 알아가야 된다는 층이랑 별개로.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그 그래프에서 점선면 더고 빼는 거가 올려 지표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어떤 뜻인 거냐면 지금 이 결과적으로는 이 가우스 분해 정리 및 리만 로우 정리가 결국에는 같은 결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면 그래프에서도 그 리만 로우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좋은 세팅에서는 다 코에거는 코어를 기호는 다 귀결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합론과 대수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래프 세팅의 리만 로우를 지칭해요. 이거를 좀 팬시한 말로 말하면 트로피컬 리만 로우 디어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수기하랑 조합론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래피컬 지오메트리, 그 토릭 지오메트리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아이디얼에 대한 거가 사실 기하학적으로 뭐냐 이 데이터가 돼서 이 모든 원형들은 리만 로우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뭐 이걸로부터 어떻게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실체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우스 본에서 지금 리만 로우로 가는 라인들을 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들이 파생되어지는 것들은 많고 이런 그런 공부들 여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비판을 좀 해보자면 이래요. 메이어 비토리스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래서 지금 이제 POU라는 건 이제 한 가지 포인트. 전했죠? POU가 안 되는 세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한 가지 비판할 점이 됩니다. 예, 전달했죠. 그래서 POU 못 쓰면 안 되잖아. 이거는 명확한 그냥 포인트. 전달했죠. 이거 하나. 그런데 이제 일단 그거 제끼더라도 그러면 POU를 가지고 만든 숏 이글 시퀀스를 메이어 비토리스라고 부를 때 롱으로 가지고 코몰로 시퀀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업이 M이라는 매니폴드가 있고 U랑 V로 덮이고 이 오버랩이 리저널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게 H0 M 그 UV 그 이제 디렉션 그리고 이제 U 인터섹션 V 그거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커넥터 오버랩 연결해서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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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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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나요? 이거 몬소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몬소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철학적인 층위에서 생각하기 전에 어쨌거나 지금 여기가 수학적인 데이터에 쓸 수 있는 거는 이 시퀀스가 이그젝트라는 거예요. 이 시퀀스가 이그젝트라는 거예요. 이거 전달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태생이. 그러면 이거 이그젝트라는 걸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냐면 저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예시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S1이라는 매니폴드를 가지고 그 이제 노스폴, 사우스폴을 가지고 두 개 쪼개면 이 각각은 R1이랑 호메오로픽 하잖아요. 그런데 이 R1의 RN은 우리가 뭐를 언제나 믿을 수 있냐면 푸앙카레 렘마가 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앙크렐마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콤으로 제된 데이터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쪼개져 있는 거 알면 이 U랑 V에 대한 거를 다 아니까 이거가 사실은 이제 다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S1을 결정할 거라는 거가 이 지금 롱 이그 시퀀스를 쓰는 방식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고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S2를 보면 S2도 저희가 이 UV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B가 오버랩이 되도록 잡으면 이 각각이 R2랑 호모그래픽 하잖아요. 각각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고 스테레오그래픽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역시나 푸앙크렐마 되니까 그러면 이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그젝트라는 것 때문에 각각의 UV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 퉁치는 걸로 인하여 S2의 코모로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에서 적어도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코모로즈 결정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적어도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적어도 이 지금 메이어 비토리스를 가지고 코몰로지 롱 이저 시퀀스를 어떤 이제 파생하는 거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U랑 V랑 U 인터섹션 V에 대해서 코몰로지를 잘 알고 있다면 일종의 인덕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전체로 올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이게 혹시 관점이 타당한가요? 그러면 진짜 만약 이게 인덕티브하게 파이널 스텝 안에 드럼 코몰로지를 알 수 있는 거라면 이거 계속 적용하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정부랑에서 혹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쓸만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맥락에 리만의 목소리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우스 보넷에서 나오는 적분값이 정수라는 데 있어요. 정수라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한 가지 비판을 점은 PO인데 다른 한 가지는 메이어 비토리스 레벨에서 우리가 정수라는 데이터를 알을 수가 있냐? 답은 노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 얘기해서 봤던 것은 우리가 왜 디바이저라는 컨셉을 왜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는 게 소인수분해 및 인수분해 층에서 각각의 제로가 되는 거에서의 이 지금 각각의 오더, 폴의 오더를 아는 거를 디바이저라는 데이터로 놓는 것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과 호환이 되어지는 함수랑 미분 형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무드 디퍼런셜 폼 대신에 써먹고 싶은 거를 그 정보를 주는 게 디바이저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그 제로폼, 원폼, 제로폼과 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제 리만 서피스가 1D여가지고 컴플렉스 기준으로. 그래서 제로폼과 원폼의 얼터네이팅 썸이 그게 리만 로우 정리예요. 그 디바이저들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일러 캐스틱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오일러 캐스틱이 얼마다. 이 얘기가 리만 로우 정리인데 그 디바이저, 즉 대수적인 데이터, 제로랑 폴의 데이터, 소인수분해랑 인수분해의 데이터를 호환하도록 하는 게 리만 로우 정리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정보는 정수라는 정보잖아요. 어쨌거나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근데 메이어 비토리스의 특징은 이거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이거를 더 파고들어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리만의 복수 해석의 맥락의 관찰이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분이 정수값이 된다는 거고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에서 이그젝트랑 클로즈드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는 걸 감을 잡고 있냐면 서피스 세팅에서 볼 때 그 이그젝트랑 클로즈 차이는 뭐예요? 적분값이 0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 말도 이해가시죠? 여기서도 우리는 뭐를 알아내지 못하냐면 정수인 여하를 알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층위가 납득이 가네. 이게 참고로 이제 요 대화는 이제 위상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 정수라는 것 자체에 있는 대수적 맥락이 지금 이 스터디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이제 큰 얘기일 수밖에 없어 그래요. 단순하게 정보량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내가 관심 있는 거가 적분이 정수라는 데이터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뱉어주지 못하는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수란 정보를 뱉어주는 거였다면 디바이저를 정의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윤 선생님. 그 메이어 비트 내가 비약하자면 메이어 비트리스는 정수를 뭐 포착 못한다? 그 문장을 떠올려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이제 말씀해 주실 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예 인지가 안 서도 문장. 뭐, 꼭 그렇게, 꼭 겸손 모드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냥 뭐냐면, 오히려 네. 메이어 비토리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은 층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까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발표된 리만 로우 정리를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한 9년 정도 흘렀죠. 지금 와서 본다면. 그때 제가 발표를 더럽게 망쳤거든요. 자, 이제 그래도 당시에 어떤 박사하기 전에 전 과외도 참 많이 했었고, 1등급 받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가르쳤었고, 나름대로, 뭐 어떤 그런 오만한 생각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수학하다 보면 늘 오만한 생각 깨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리만 로우 정리만큼 아무리 애를 써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지금 와서 뿌듯한 게 뭐냐면, 정리가 됐으면 문제였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알아야 됐던 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가 너무나 많은 것들의 문을 여는 그런 수학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막혔던 거가, 내가 지금 수학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없는 거였구나라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보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보량이 되게 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내가 못 봤다. 내가 이걸 못 봤지. 이거보다는 알아갈 게 많다. 딱 그 정도 정서 갖고, 오히려 알아갈 게 많은데 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아, 싶어요. 네네. 네, 참고로 위상수학 공연에서 그렇게 제가 좀 얄리 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입덕한 건 저도 안 하고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저쪽에서도 당연히 알아가야 되는 거 많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많으니까 뭐가. 자, 어쨌거나. 자, 근데 여기까지 전달되네. 혹시 더 코멘트 있으면 될까요? 예, 분열 선생님. 메이어 비터리스에서 정수를 찾지 못한다는 게 약간 무슨 말인지 그 드랑코몰로지에서는 뭔가 적분값이 정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메이어 비터리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드람 코모롤로지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층위는 오늘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는 목적이긴 한데 메이어 비토리스가 가르쳐 주는 것은 U, V, U 인터섹션 V에 대해서 코어몰로지를 우리가 잘 안다고 가정할 때 이걸 가지고 M에서의 코어몰로지를 인듀스할 수 있다라는 거가 메이어 비트리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코홈롤로지에서 아는 것은 각각의 인테그랄이 클로즈드랑 이그젝트를 구분하는 게 0이냐 아니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적분값이 정수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홈롤로지를 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S1의 코홈롤로지가 이거야. S2의 코홈롤로지가 이거야. 토러스의 코홈롤로지 이거를 안다고 해도 거기서 가우스 보넷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여기서 왜 적분값이 이거임? 여기서 왜 적분값이 이거임? 이걸 구분해내지는 못해요. 코홈롤로지 자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T2, 토러스에서 H1을 해보면 이게 랭크가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쟤네가 T세타 1과 T세타 2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는 걸 못 가르쳐주냐면 적분해가지고 정수인 거는 이걸 가지고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D세타들까지는 가르쳐주지만 그리고 D세타 웨지, D세타 1 웨지, D세타 2가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면 이 적분의 결과가 정수인 거는 가르쳐주지 못해요. 0이 아니다까지 가르쳐주죠. 네, 혹시 아까 정우재 선생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아, 그, 준혁 선생님이랑 저 뭐 질문이 비슷한데요. 그 S1으로 예시를 들면은 H1에서 뭐 그거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쓰면은 제네레이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H1에 S1 H1이 R1이니까 제너레이터가 한 개 있을 텐데 그러면은 걔가 적분값이 0이 아니니까 걔를 한 번 적분하면은 뭐 어떤 상수값이 나올 텐데 두 번 적분하면 그거에 2 곱하기 상수고 세 번 적분하면 그건 맞죠. 3 곱하기 상수인데 그러면은 그것도 뭔가 이 어떤 k 곱하기 정수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수로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 상수를 모르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상수가 정수인 거를 모른다는 거죠. 상수인 건 아, 맞는데. 이게 실수인 거는 100% 동의가 되죠. 0이 아닌. 그래서 이그젝트를 배제하는 게 적분해서 0 되는 거 배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가 100% 되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논제로인 값이 인티저인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네. 네, 혹시 또 자, 거기 더 코멘트가 없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개선할 점들을 자연스럽게 얻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POU 쓰는 거가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지금 적분값이 정수인 거를 못 잡아내는 것과 이게 뭔가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에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에서 뭐가 필요해지냐면 호몰로지 대수가 필요해져요. 있어 보이는 말을 쓰는데 사실 다 여러 번 아는 거예요. 이제 홈롤즈에 들어가면 무섭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만 아니에요. 그 대수의 정체는 언제 대수는 언제나 결과일 뿐 그거에 대한 관찰들을 여러분이 다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수랑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적분값이 어떤 실수나 복소수인 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해내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자 그 푸앙카레 렘마 혹시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푸앙카레 렘마가 뭐죠? 되게 쉬워요. 그냥 어, 예, 말씀하시죠. 네, 네, 컨트랙터블 어떤 위상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컨트랙터블 하면 거기서 이제 클로즈드면 이그젝트다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R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RN에서 이제 어떤 적당히 리즈너블하게 한 점으로 줄어드는 공간 정도면 그러면 이그젝트랑 클로즈드랑 같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 증명은 내리듯이. 잘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그젝트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구분해내고자 하는 건 G인데 이 G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봤던 것 중에서 당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보면 좋아 메이어 비트리스 숄드 이그젝트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메이어 비트리스에서 스네이크 렛마를 가지고 롱 인듀스 하는 거 이것까지도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인 거 이것까지도 오케이. 심지어. 물론 지금 정훈생 이거 스네이크 렛마 왜 필요함? 이렇게 지금 따지는 면도 있지만 그 오케이라 칠 때. 자, 그랬을 때 근데 이 관련 맥락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시퀀스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무슨 레졸루션 이런 단어들을 붙인 것들을 봤을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제로 폼, 원 폼, 투 폼을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RN이라고 합시다. RN이면 그냥 포항카레 렌말 세팅이 단순히 적용이 돼요. 단순하게. RN이라고 하면,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가 제로 폼의 모임, 뭔지 아시죠? 그냥 다 스무드라고 가정할게요. 이 맥락에선. 제로 폼의 모임, 원 폼의 모임, 이거 어떻게 보내요? D로 보내야 되죠? 아시죠? 투 폼의 모임, 쓰리 폼의 모임, RN이니까 N 폼의 모임까지 보내고 나머지는 D 계속 취해봤자 어차피 빠인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알고 전달이 됐죠? 자, 이거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자, 제가 세팅을 어떻게 줬냐면, 시작이 뭐였냐면, 이걸 보통 저희 지금 노트에 보면 A0로 돼 있어요. 이게 표준적인 인크립트 세리스적인 노테이션입니다. 그, 스무드 제로 폼의 모임에서 출발해서, D를 취해서 스무드 원폼 만들고, 투폼 만들고, 쓰리폼 만들어서 계속 시퀀스를 만들어요. 가능하죠? 물론 어떤 시점부터 빠인 거 알고 있음. 이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결의 질문이 뭐냐면, 이그젝트냐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구조적인 층에서 우리 안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대답이 예스 노인 걸 아시겠죠? 자, 이거 이그젝트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심지어 푸앙카레 렘마가 되게 좋습니다. 심지어. 네, 푸앙카레 아니, 렘마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놓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이미지랑 컬이 같으니까 이그젝트 시퀀스. 생각을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뻔한 근데 거면 아니지 않나요?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의 원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제로 폼에서의 D를 취해서 얻어진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코홈롤로지가 0이라는 뜻인데. 음, 자, 맞아요, 아니에요? 코홈롤로지가 제로라는 뜻은 이그젝트랑 클로즈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RN에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제가 그걸 줬잖아요. 제로 폼, 원 폼, 투 폼, 쓰리 폼 쭉 연결해서 시퀀스를 만들자. 음, 그러면 지금 애시당초 자 생각 잘하고 대답하십시오. 커널과 이미지가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지금 질문 진짜 그렇냐고 질문이요. 제 생각에는 제로폼 때문에 이그젝트가 처음에서 깨지지 않을까 그게 싶은데, 정답이에요. 네. 네, 제로 폼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제로는 이전에 오는 놈이 없었잖아요. 원 폼부터는 그 제로에서 오는 이미지랑 그 다음 걸로 가는 커널 길이가 이게 같다는 뜻이. 이것들은 분명히 코모로지의 바이 데피니션에서 이쪽 클로즈들을 이그젝트로 커져지기 이게 같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푸앙카레 렘마니까 말이 납득이 가죠. 이거는 쭉 가요. 근데 어디서부터만 말이 되는 거냐면 A1에 대해서부터만 말이 돼요. A0는 이전에서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 지금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 0에서부터 오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0에서부터 오면 이 이미지는 지금 그냥 제로잖아요.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를 더 넣어야 되냐면 제로 폼에서 뒤취해가지고 커널인 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잘 생각하고 상수 계세요. 함수. 유식한 말로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끼워 넣어야지 이그젝트예요. 상수함수까지를 끼워 넣어야 이그젝트 된다는 뜻이에요. 논리가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기준으로 스무드 K폼들을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해 체인 컴플렉스를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럼 거기서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이거 이그젝트임? 이 질문은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대수적 구조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코몰로즈가 심지어 0이니까 당연히 빵 아닌가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관찰이 호몰로즈 대수 전부입니다. 호몰로즈 대수는 레졸루션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정보량이냐면 여기서 이그젝트라는 말은 여기서는 지금 다 이그젝트 커널 이미지랑 커널이 다 같다는 거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정보들이 어떻게 축적이 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제로 폼의 커널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갔던 커널에 요 이미지로 오는 놈을 잡아야 되니까 그놈이 컨스턴트를 잡아야 돼요. 전달해죠. 그러면 이쪽에 컨스턴트들이 저쪽에 커널에 대응하는 그놈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거를 0에서 온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느낌 기억해 두세요. 이게 호몰로지 대수에서의 핵심인 한 오브젝트를 이해하는 것은 레졸루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형적인 관찰이에요.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비틀어서 얘기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근데 여기서 생각 잘 봅시다. 상수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객관식으로 세 가지를 드릴 테니 이 중에서 아닌 거 올라오세요. 상수함수들을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컴플렉스 인테그레이션을 생각하면 C가 될 거고요.
그거 다들 아죠? 일반적으로 복소 적분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디퍼런셜 기준으로 보면 복소 밸류가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아주 특별한 관점들 말고. 그리고 만약에 리얼 이제 인테그레이션 생각하면 리얼 밸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줄여서 G라고 하는 순간 조금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적분이 극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특별한 어떤 디퍼런셜 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되냐라는 층에서 볼 때 전달했죠. 그러면 상수의 모임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셋으로서는 R, 그러니까 C, R 그리고 G를 기준으로 볼 때 뭐는 안 돼요? 이게 이그젝트가 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G는 CR도 안 바뀔 거라는 게 혹시 느낌이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G는 R과 C는 그냥 우리가 인테그랄 밸류가 R의 모임이거나 C의 모임인 거는 이거는 말이 돼요. 상수들 그거만큼 모으겠다고 하면 어떤 디퍼런셜 폼들 적분해가지고 그것들이 그러면 커널과 이미지 맞추는 층에서 R과 C는 붙여서 이그젝트가 되는 거에서 이건 진짜 코에피션트의 선택 문제잖아요. 이거 오케이. 아무 스트레스 없음. 근데 뭐는 스트레스냐면 이거를 G로 바꾸는 거는 그러면 이거의 이미지가 저쪽에 커널이랑 같은 게 그놈밖에 없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가 왜 와인딩 폼과 이 커베시트 폼에 그렇게 집착을 하겠어요? 이게 특별하니까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분해가지고 정수가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한 관찰이라는 걸 저희가 동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S상수 적분해가지고 정수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 이거 안 보죠. 그냥 일반적인 거 예시 계산하고 있겠죠.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대수적인 데이터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R이나 C 이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R이나 C라고 하는 거는 이그젝트하게 만드는 거에서 거기서 나오는 게 드럼 체인 컴플렉스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가네. 근데 이거는 G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G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건 뭘 찾느냐면 G를 기준으로 해서 이그젝트가 되도록 체인 컴플렉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아는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 가지고는 CR도 안 먹힐 얘기예요. 물론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걸. 근데 직관 레벨에서 혹시 좀 서나요? 이거 그러면 그 굉장히 놀라운 관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제로 폼에 대해서 이 이미지로 다루는 컨스턴트가 필요하다는 관찰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R과 C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서 지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면 이게 절대로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지로 인한 이 이미지랑 이쪽 커널이 같아지는 걸 방식으로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는 이거가 이그젝트대로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 증명할 수 있다. 증명은 또 하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람 호모로제를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G랑 잘 호환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되게 이상한 관찰이에요. 그 어떤 적분해가지고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뜯어봐야 되는 관찰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컨스턴트들의 모임을 이그젝트 시퀀스로 이해하는 거는 컨스턴트에 이제 뭐 붙여야 되니까 R과 C를 기준이 아닌가요? R과 C를 기준으로 볼 때 아 그러면 제로 폼, 원 폼, 투 폼, 쓰리 폼 이렇게 쭉쭉쭉쭉 붙이면 이그젝트가 되는 걸 가지고 적어도 여기서의 뭔가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파인슈프의 개념이에요. 혹시 그 적분 상수의 그 후보가 정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그젝트가 되게 정수가. 하는 걸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좀 직관이 그거 잘 안 서는데 왜 정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함수의 디퍼런셜을 취한 게 0인 거가 정수밖에 없어요. 정수도 더 아니, 있잖아요, H함수. 네네, 네. 정수라고 하면 D를 취해서 그거밖에 없는 D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아, 미적분학이 아니라고요. 네네. 자, 혹시 또 그러면 생각을 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아직 좀 안 서는 것 같거든요. R이나 C 같은 이제 필드를 데려와서 거기에서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D를 디퍼런셜로 놓고 만든 그 체인 같은 게 파인 아까 만들려는 뭐라고 개념의 층이가 그건데, 자, 이제 요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할 건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관찰의 핵심은 R과 C를 이해했던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어 비트에서 호환되는 방식의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없는데, G를 하는 순간 안 된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인지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R과 C를 컨스턴트 펑션들의 모임으로 생각해요. 이건 스트레스가 없죠. 그냥 그런 거니까 아무 상관없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어디로 그냥 인젝션으로 보내냐면 제로폼들의 모임으로 보내. 다 스무트하다고 가정하고 제로폼으로 보여요. 아무 상관없죠. 제로폼 자체도 그거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쭉 연결해가지고 쭉쭉쭉 보내. 이그젝트됨, 왜됨, 푸앙카레 렘마 끝. 근데 이 푸앙카레 렘마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제로폼에서
이미지로 가는 커널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가는 이놈을 추출해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말 전달했죠. 제로폼에서 출발했던 게 원래 생각에서 더 원형으로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제로폼 그냥 스무드 펑션부터 출발했겠죠.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아리나 씨를 이그젝트하기 이해하는 그 지금 이거를 레졸루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레졸루션이 드럼 체인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지에서 안 되는 놈이다. 자,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가 훌륭한 공부이긴 하지만 안 되는 걸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적분값이 정수가 되는 꼴을 봐야 됐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를 버려야 돼요? 드럼 체인 컴플렉스 이딴 걸 버려야 되는 거지. 아, 이건 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상화를 하냐면 이렇게 추상을 하는 거예요. R이나 C를 가지고 적분값들을 보는 세계였으면 이거 드럼 체인 컴플렉스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메어 비트리스에 지지는 방식으로 거기서 인덕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는 적분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R과 C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전제를 못 빗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시작을 G에서 출발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를 보는 가운데 이걸로 안 되는구나. 를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드럼 체인 컴플렉스 따위 버릴 거임. 알게 모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게 아니라 목적은 G valued 인테그레이션을 다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집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가 말이 된다가 호몰로지 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빡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거 이제 얘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상수들의 모임이라는 말부터 얘기를 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호몰로지 대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찾는 거냐면 내가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스텝 2 스텝인데 상수함수의 모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상수함수 그딴 게 뭔 관심이? 뻔한 거 아님? 상수 모았으니까 끝이지. 근데 이런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C 대신에 G와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컨스턴트 쉬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R과 C와 G를 포함해서 그래서 컨스턴트 쉬프트 노테이션은 R과 C, G 아래에다가 이렇게 bar을 써놔요. 그럼 이게 정확한 워딩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말은 컨스턴트 프리쉬프의 쉬파이피케이션이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사실 컨스턴트 쉬프는 쉬프일 수 없거든요. 정의 불가능해요. 그 근로인 컨텐츠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만들고 싶냐면 얘를 미적분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시상 타겟은 뭐다? 타겟은 처음부터 G예요. 그래서 타겟이 G인 게 대수기하고요. 타겟이 그 파이널 사이클 그룹인 게 이게 수론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만들고 싶냐면 이게 마음속으로 그림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심상을 한번 휴리스틱으로 한번 얘기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사이드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 심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는 아셔야 되냐면 쉬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제 메인 메시지는 다 전달했어요. 메이어 비토리스를 우리가 봤던 거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바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PO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거지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별개로 사실 그것도 한 가지 니즈가 맞겠지만 여러 층위에서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R과 C를 다루는 걸로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했던 얘기가 전달되나요? 근데 그걸 지금 메이어 비트리스 세팅에서 보면 이 지금 이거 코모로지 시퀀스로는 이거 안 돼. 그리고 코모로지 시퀀스가 다른 거에서 오히려 RN 세팅에서 보더라도 RN에서조차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매니폴드에서 말해서 뭐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R과 C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R과 C인 거는 사실 매니폴드여도 다 이건 여전히 체인 컴플렉스를 지금 만드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지금 이제 심상에서 일단은 무조건 RN이라고 먼저 생각하시죠. 심상에서. 잘했죠? 심상 RN.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거 빼지 마시죠.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빼는지를 잘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컨스턴트 R과 C에서 출발함. 그러면 이것들을 쭉쭉 연결해서 이그젝트가 되도록 연결하는 이 체인 컴플렉스를 그러면 이 전체가 이그젝트가 되는 거 이거를 레졸루션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레졸루션의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는 마주를 일치해요.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래 마주를 있어야지 마주 호몰로지점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 커널과 이미지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를 호몰로지 대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빌리안 카테고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야지 커널과 이 이미지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줄을 생각해도 돼요. 그 마줄이 있으면 이 마줄들을 시퀀스 오브 마줄을 줘요. 시퀀스 오브 마줄이 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가우스 보넷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있어요. 적분의 정체는 뭡니까? 마줄의 랭크의 어터닝 썸이라고요. 눈치를 좀 채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줄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마줄들의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 관계가 다 뭐가 되도록 만든다? 이그젝트가 되게 만든다. 그러한 요 지금 이놈 제외한 요 놈을 우리는 레졸루션이라고 불러요. 호몰로지 대수는 레졸루션을 공부하는 대수예요. 실제 정체는 뭐예요? 마줄들의 시퀀스예요.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뭐만 이그젝트가 깨져요? 맨 첫 번째만 이그젝트가 깨지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네? 레졸루션의 정의는 이 오브젝트를 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데피니션이라서 그래요. 이놈까지 붙여야 이그젝트예요.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말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은 그거죠. 있음? 이 질문을 해야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몇 개 있음? 이 질문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할 게 생기는데 호몰로지 대수 보면 이게 저희가 수학에서 늘 언제나 계산과 논리에서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있음에서 치사하게 뭘로 가냐면 프로젝티브 마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걸 쓰면. 이 레졸루션은 있느냐? 존재성.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프로젝티브 마줄이라, 이거 정의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프로젝티브 마줄이라는 걸 쓰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쓰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대수적으로는 대수만 공부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마줄이 인젝티브 마줄보다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대수적인 센스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프로젝트 마줄이 아니에요. 인젝티브 마줄이라는 걸 쓸 거예요. 오늘 조금 얘기를 할 건데. 그래, 근데 이제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거는 컨스턴트들의 모임의 이해이다. 그래서 컨스턴트들의 모임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레졸루션을 도입한다. 그래서 드람 체인 컴플렉스는 레졸루션의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R과 C라는 컨스턴트의 모임을 이해하기 위한 레졸루션이다. 근데 이게 뭐에는 적용이 안 되냐면 G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뭐를 써먹을 거냐면 레졸루션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걸 써서 그래서 수학적 체계는 이 프레임워크가 레졸루션이 인디펜던트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사실 그게 코어몰로지예요. 이 레졸루션의 선택지에는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하는 걸 가지고 지혜도 적용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거가 성공한 방식이 인젝티브 레졸루션이다. 이게 대수계에 쓰는 방식의 레졸루션이에요. 취지 이해가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럼 체인 컴플렉스 벌리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코멘트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슈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 몇 번 봤었거든요. 그 노트 주신 거를 볼 때도 G로부터 그 G의 컨스턴트 시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 막 드람 코어모러지랑 똑같은 걸 보이는데 드람 거를 보니까 R의 컨스턴트 시프에서 그 스무스 펑션들의 모임으로 보내고 그게 원폼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집지랑 얘기하고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너무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거기 그 맨 앞에 컨스턴트 시프에 집중을 해서 넘어오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코모로지 뭐 이런 개념도 좀 와닿지 않았었는데 생각을 할 때 그 SN 케이스를 보면서 그 SN의 그 N번째 코모로지가 결국 전부 다 S1의 H1 코모로지에서 오는 게 그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패치를 잡았을 때 두 개 이제 끊어진 거기에 상수함수들이 POU로 이게 붙지가 않은 걸로부터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붙지 않는 게 그 구멍 이렇게 뚫려 있음 이게 떨어져 있음을 세는 게 이게 좀 뭐 가능성이 있겠다 말이 되긴 하겠다를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근데 거기서 상수함수에 더 생각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결이 좀 등을 긁는 느낌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생각의 요 카타르시스가 어느 점에서 있는 점이 있냐면 드럼 체인 컴플렉스가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거에서 컨스턴트를 꺼내자가 관찰의 원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컨스턴트를 위해서 이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마줄이 있으면 이 마줄의 이해는 이 마줄에 대해서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이 시퀀스를 꺼낸다. 이거를 공부하는 걸 홍로 대조라고 해요. 그러려면 이걸 꺼내기 위해서는 이그젝트란 말이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커널과 이미지 이런 코커널 이런 것들이 디파인이 돼야 돼서 그래서 이거가 범주론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범주를 생각해서 아빌리안 카테고리라는 거를 공리적으로 꺼내요. 호몰로지에서. 근데 실제로 정체는 다 마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셸 인메딩 같은 게 사실 이제 미첼 인메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마줄도 여기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혹시 관점 이해가나요? 그래서
컨스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인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컨스턴트를 왜 그딴 걸 굳이 그 이해함? 뭐에 관심이냐면 G 같은 거. 그리고 이 G는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수기하고요. 에리스메틱 지오메트 어떻게 가냐면 G 서브 M.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도 이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라코 호모로지. 자,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 혹시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그걸 포기해서 지에서 그 정수에서 이렇게 연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정수 모듈로 시작하는 그 짧은 그러니까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에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원하는 목적이 이게 오늘 그 답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인테그레이션이 지밸류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목적이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메이어 비트리스에서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넘어가잖아요. 커넥팅 오퍼레이션 할 때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게 오늘 지금 같이 설명하려는 것으로 그 오스타에서 피칼드 그룹을 의 원소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가우스 본넷을 따라가지고 디디바 로그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만드는 걸로 그거를 대려독 하는 레졸루션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가우스 본넷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커베이션 투 포맷 그래 우리는 이때까지 했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꺼내는 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에서 출발하는 인젝티브 레졸루션은 한계가 아니에요. 예, 앱스트랙 센스에서 있는데 그 만들려는 거는 이 인젝티브 레졸루션 선택지에 의존되지 않는 코어몰로시 티어리를 만들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분이 정수가 되는 거를 그거를 리만 로우라고 부르고 싶으니까 그거에 호환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중간 과정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네, 홍선생님. 제가 이해한 이제 좀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한 다음에 제로 폼으로 시작하면은 이그젝트가 깨지니까 그 0 부분을 이제 R로 바꾸고 R에서 이제 뭐 컨스탄트 펑션들의 모임 R1으로 가고 그다음 계속 되면 이제 이그젝트가 되는데, 어 그래서 그 여기는 조금 저한테는 아직 공백이 많아 보이지만 그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어떤 R1을 이제 뭐 약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G니까 처음에 있는 거를 애초에 그냥 G로 둬버리면은 그 G 다음에 나와 있는 레졸루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 G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G가 이제 드럼 코어몰로지로는 당연히 이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미분에서 0 나오는 게 상수 함수만, 아니 정수 밸류 상수 함수만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뭐 체인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가 지금 약간 흐름인 건가요? 네, 그게 흐름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 구현한 거가 이제 리만 로우 정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스토리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보존하는 게 그 관심사냐면 적분에서 정수가 되는 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거의 관찰에서 한 가지 불편한 포인트는 메이어 비트리스에서는 이걸 보지 못한다. 자, 혹시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더 하고 그가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을 왜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구체적인 거라고는 드럼 체인 컴플렉스밖에 여전히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 이유에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슈프에 대해서는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픈셋 넣었을 때 그 안에서 펑션이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말로 별로 가르치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 프리시프, 슈프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 왜 중요한지 계속 설명해 이거 오래 걸려요. 이거 아는데 갈구는 건 아니고요. 걸리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다 쓰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컨스턴트 쉬프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의 원형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건 드럼 체인 컴플렉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잘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게 이그젝트가 됐다고 우기는 거가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푸앙카레 렘마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앙카레 렘마를 보장하려고 RN을 썼죠.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거 레졸루션을 딸 때 이그젝트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매니폴드에선 돼요, 안 돼요? CR도 안 먹힐 얘기죠. 토로스만 해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시죠. 매니폴드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A0, A1, A2. 근데 그거에 넣는 스페이스가 RN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거 토로스로만 바꾸는 순간 바로 깨지는 거 여러분 뻔해 보이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정말 개치사한 관점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니폴드란 뭐예요? 로컬리 유클리디안이죠. 글로벌하게는 CR 다 먹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그래서 뭐에서만 이그젝트가 되게 할 수밖에 없다? 로컬에서만. 이렇게 치사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스톡이라고 불러요. 왜요? 로컬이랑 뭐랑 똑같으니까요. R이랑 똑같다는 걸 뻔히 아니까. 진짜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푸앙카레렌만은 키페함. 말이 전달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의 특징이에요. 미분은 로컬 특징이잖아요. 이 로컬에서만 되게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제약하는 거예요. 전달이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그젝트를 논하는 거는 언제나 스톡 와이즈에서만 말이 돼야 돼요. 왜요? 거기서 안 되는 건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거죠. 그래서 매니폴드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단 거기서 지금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납득. 왜 우리가 이거 정의를 물론 좀 제가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이그젝트 시퀀스로 좀 갈 건데 얘기 자체가 근데 그거 전에 레졸루션 티어리가 돼야 돼서 그래요. 드럼 체인 컴플렉스 기준으로 만든 이게 돼야 되면 매니폴드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수적 세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대수적 세계도 로컬 링드 스페이스여서 로컬라이제이션 취해주게 되면 맥시멀 아이디어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걸로 하면 이거 다 돼요. 그래서 대수적 세계도 다 돼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링을 컴퓨터티브 링을 가지고 만든 세계는 다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스톡 와이즈한 이그젝트니스를 얘기해야 돼서 그게 매니폴드 세계에서는 그래서 푸앙카레 렘마 때문에 된다고 할 말고 여전히 문제는 뭐다? 처음 오브젝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세팅에서는 컨스턴트를 이해했지 않죠. 매니폴드라고 여전히 컨스턴트 R이나 C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말이 이해가 갔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층이 납득하죠? 몇 가지 그래서 스토리만 정리하면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얘기해 준 거 메이어 비토리스는 지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존중하지 못한다. 잡아내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했던 계산의 층위에서는 이걸 봤으니까 이거 그 코어몰로지에 대한 제너레이터 개수 이런 건 알겠는데 혹은 정체가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이 밸류가 그거인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잡아내냐라는 거를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프로포절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 인테그랄 밸류랑 상관 있는 것들은 R과 C 쪽에 이제 지금 그게 왜 그거 상관이 있냐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R과 C랑 상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마줄들을 컨스턴트 슈프로스의 이 마줄을 이해하는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R과 C는 그러했던 녀석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시였고 그리고 G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전달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레졸루션을 따려면 스톡와이즈하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로컬리 유클리디안을 벗어나는 순간 처음부터 깨진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의 정의에서는 스톡와이즈하게 디파인이 됩니다. 전달했죠? 물론 이제 정의는 보시고요. 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걸립니다. 그거 누구나. 하지만 이제 이 맥락으로는 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파인슈프 얘기가 들어옵니다. 자, 파인슈프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랑 상관이 있냐면 PO랑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정의 설명할 상관 없음. 그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드람 티어럼이라고 제가 들었던 노트에도 있고 이미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렉처에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럼 체인 컴플렉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두 가지를 동기하는 건데 쉬프가 있으면 쉬프 코모로지 정확한 체크 코모로지 동기화해 놓고 보십시오. 그게 더 직관에 쉬울 겁니다. 같은 거예요. 매니폴드랑 버라이티에서는. 그래서 이제 슈프 코모로지는 제가 실제로 체크 코모로지 생각하고 있지만 슈프 코모로지가 같기 때문에 슈프 코모로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턴트 슈프 R과 C에서의 슈프 코모로지는 뭐랑 똑같아요? 각각의 K번째 슈프 코모로지는 이 레졸루션의 코모로지랑 같다. 이게 드람 디어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모로지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드람 코모로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가 쉬프 코모로지 개념인데 이게 정의 자체는 인젝티브로 해줘야 되는 거 오늘 그거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목적인데 체크 코모로지랑 그냥 같은 걸로 일단 팩트 처리하고 보십시오. 이게 더 편할 겁니다. 그냥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돼요.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체크 코모로지 정의 자체를 보면 체인 컴플렉스가 정의가 되고 체크 체인 컴플렉스가 정의가 돼서 그거에서 이거 보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드람 티어럼이라는 가치는 뭐냐면 저 슈퍼 코모로지랑 각각의 케어제 슈퍼 코모로지랑 이 파인 레졸루션의 드럼 그 코모로지가 같은 것이다. 이게 드람 티어럼이에요.
찾아냈죠? 그래서 이게 쉽 코홈올로지랑 드라운 코홈올로지를 같은 걸로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전제하에서? POU 전제하에서. 여기까지 전달했죠? 뭔 소리지?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얘기인데 일단은 G랑 호환이 되는 레졸루션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잡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여기서 짜증나는 포인트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로 폼, 원 폼, 투 폼, D 이렇게는 못 잡아요. 그래서 호몰로지 대수가 뭐를 개런티하냐면 잡을 수 있음을 개런티해요. 전달했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좋은 시도일 수 있지만 못 잡습니다. 익스플리시트 기술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게 마줄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쭉쭉쭉 연결해가지고 이그젝트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레졸루션의 정의인데 있다는 거를 보일 수 있을 뿐 여러분은 이거 구체적으로 못 잡아요. 지금 보는 드럼의 경우처럼 말 전달했죠. 근데 어쨌거나 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그 어떤 것도 익스플리시트하게 못 잡아내요. 예를 들어 짜증나죠. 이게 수학이 사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찾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못 찾는데 있다는 걸 개런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연락 짜증나는 거죠. 근데 이 원형은 지금 보는 이겁니다. 드럼 체인 컴플렉스. 이게 그래서 이거 의존하는 거예요. 익스플 볼 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홈롤즈 대수를 쓰면 있어요. 할 말 없죠. 있다니까. 그러니까 논리에서 증명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연락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로즈는 뭔데? 저희 보면 이제 홈 기준으로 이그젝트. 뭔데 그게? 이렇게 하는 순간 연락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다 돼. 근데 아씨 짱난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왜 되냐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카테고리 위드 이너프 인젝티브 이런 말을 쓰는 게 있다고 우리는 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보면 연락 제 짱나고 지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돌고 도는데 구체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말 이해갔죠?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그할 말은 하나도 없는데 원하는 거는 모름. 그래서 실제로는 드람 내지 이제 돌고밖에 못 보는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인젝티브 레졸루션은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있어요. G를 기준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스톡와이즈하게는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죠. 스톡와이즈가 왜 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이어 비트리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이제 스톡와이즈까지 이해 갔다 오실게요. 그래서 이 느낌 기억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롱으로 넘어가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롱으로 넘어갈 때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넘어가야 되죠. 느낌 있으시죠? 뭐 이거 생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U 인터섹션 V에서 정의가 돼 있는 K폼이 있으면 거기서 파티션 유니티를 데리고 와서 그거 이제 D 취해가지고 그냥 매치하면 잘 됩니다. 뭐 기술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뭐다 돌고 도는 얘기긴 해요. 전화됐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낌 가셔야 되는 결이 오버랩에서 정의가 된 녀석을 D를 취해가지고 펴는 거죠. 전체로 느낌은 어쨌거나. 이 느낌 드나요? 뭔 소리지? 그래서 지금 D를 한번 취해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지 이제 오더를 올려가지고 그 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M의 정의가 된다고 포인트잖아요. 그때 PO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안 버릴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구현이 되는 거냐면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가 이게 익스포넨셜 쇼드 이게 시퀀스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해야 되는 설명이고요. 그래 지금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거 이게 제가 지금 분현 선생님께 지금 드린 건데 물론 지금 기말 때문에 좀 바쁜 것도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해야 되는 설명이 건데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넘어가는 건 직관이 이제 있다고 가정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쇼 이그젝트를 보는 예시상주 그럼 우리가 이그젝트를 논하는 거에서는 스톡와이즈 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시상주 이 모든 거를 레졸루션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레졸루션에 지지가 안 되는 건 예시는 관심이 없어요. 전달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이그젝트니스를 논하는 건 무조건 스톡와이즈를 보는 거고 글로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전달했죠. 무조건 각 포인트를 잡을 때 그 포인트에서의 정보만 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스톡와이즈 한거 보십시오. 지금 다 설명을 했었고 근데 이거 이제 대수적 데피니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걸 만들려면. 그러면 G, O, O 스타거든요. 구성이. G가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오늘 타겟이에요. 컨스턴트 시프 G. 전했죠? Z.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대놓고 복제해 보이는데 어디로 보내요? 아까는 우리가 R과 C를 어디로 보냈어요? 그 스무드 펑션으로 보냈죠. G를 뭘로 여기자? 어널리틱 펑션으로 보자. 이게 O예요. 대조적 구조가 존중이 되죠. 어널리틱 펑션으로 본다라는 거는 파워 시리즈 레프레젠터티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로랑 폴의 데이터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보내는 것을 컨스턴트를 지금 G를 지금 보면 아까 R과 C를 이렇게 지금 그 커널로 보는 거에서 스트레스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컨스턴트를 보는 거니까. 근데 G를 어디로 보내냐? 지금 우리는 이그젝트가 되는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사가. G를 어디로 쏠 거냐면 어널리틱 펑션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G에서 O로 가는 맵이에요.
그러니까 컨스턴트가 홀로모피 펑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컴플렉스 딜을 불러야 되고 뭐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전달했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그젝트가 되냐만 관심인 분 전달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써냐면 이걸 오스타로 써요. 오스타는 뭐냐면 익스포넨셜로 붙이는 거예요. 합성해가지고. 그러면 익스포넨셜 붙여주면 무조건 논제로예요. 그래서 논제로 홀로모피. 그러면 그렇게 합성을 해주게 되면 이게 00 붙어가지고 이그젝트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뻔하게 생각할 수 있던 것은 F에서 E to the F로 보내주게 된 거에 그거에 저쪽 커널은 그게 G예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아까 G로 하면 R과 C에서 보면 깨지잖아요. 아마 이렇게 뭐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되는 그냥 예시만 보고 있는 거지만. 전달이죠? 그래서 G가 이제 이번에는 요 지금 그 이 이미지로서 이 커널의 이미지로 되는 G가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놈이 생긴 거예요. 대수기에서. 그래서 O에서 O스타로 보내는 F를 E to the F로 보내주는 거를 이거가 서젝션인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스톡와이즈하게. 전달되죠? 스톡와이즈하게 보여요. 스톡와이즈하게만 됩니다. 이거는. LN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치 컷 때문에 이제 이거는 된다 치고 이거의 인버스를 생각해, 이거의 지금 이미지를 생각해주면 이게 무조건 G여야 돼요. 이거는 디테일을 체크해 보시기 원해요. 이거 직관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G가 이미지가 되느냐. 재밌는 포인트죠? R과 C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생긴 게 G, O, O 스타 이렇게가 쇼드 시퀀 이거를 익스포넨셜 시퀀스라고 부르고 나중에 유현쌤이 이 레코를 보실 테니까 내가 유현쌤이 들여다보라고 한 게 이거예요. 여기 전달했죠. 그러면 이거를 메이어 비트레스랑 비교해 보세요. 메이어 비트레스 비교하면 세팅이 M 처음 거고 M 다음에 U랑 V의 디렉션 파트 있고 그리고 U의 오버랩 V 파트 있어야 되잖아요. 구조 똑같이 맞추세요. 그러면 여기서 U 오버랩 V가 O 스타죠. 지금 이 구조만 단순히 이제 위치를 비교해 본다는 거에서 보면 그러면 원래는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넘어갔어야 됐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O 스타가 어디로 가요? G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돼요? 이게 스테이크 lem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논리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쇼 이게 되는 순간 롱이 있다가 이게 스테이크 lem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고 전달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애를 썼고 그래서 POE 필요 없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한 상황이고 숏이 나온 순간 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테이크 lem마 거기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게 포인트가 재밌어요. 어디로 보내냐면 그 지금 그 제가 이거 오늘 이제 직관 설명만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가르쳐야 되는 전부인데 그 바로 전달 안 돼 다음번에 또 얘기 나눠도 되거든요. 그 지금 보면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넘어가는 게 원래 여러분이 보는 메이어 비트였잖아요. 근데 이 M의 코어몰로지가 아까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냐면 레졸루션의 입장에서 본다면 R과 C를 마줄로 보고 그거의 레졸루션을 세워서 이 레졸루션의 그 코어몰로지랑 드람 티어럼 이 레졸루션의 그 코어몰로지랑 이 슈프 코어몰로지가 같다가 드람 티어럼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지금 이쪽으로 M이라고 한다면 이거가 지금 이 슈프 코어몰로지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같은 거라는 거 아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U 오버랩 V에서 M으로 넘어가는 그 코어몰로지가 커넥터 코어몰로지를 잡아내고자 하는 건데 그 지금 M에서의 그 코어몰로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 코어몰로지는 드람 티어럼 입장에서 보면 레졸루션의 코어몰로지란 말이에요. 이 레졸루션의 코어몰로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 컨스턴트 슈프 코어몰로지 데이터랑 같다라는 거가 드람 티어럼의 얘기라고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 됐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오래 걸려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쪽 쇼디 시퀀스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시퀀스 입장에서 뭐냐면, 오스타에 있는 거를 이제 어디로 쏜 거예요? G로 보낸 거예요. 저 롱이 하고 있는 역할이. 전달이죠? 그래서 이 오스타가 여기가 오버랩 데이터예요. U 인터섹션 V 데이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오버랩 데이터예요. 이게 피칼드 그룹이에요. 이거가 이 오버랩 데이터가 라인 번들, 디바이저, 이거 그러니까 인버터블 시프라는 말로 불릴 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U 인터섹션 V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이 오버랩에서 이거 어떤 트랜지션 돼야 되냐라는 데이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낸 요거에 대한 코몰로지를 알아내는 그 레졸루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코몰로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널리틱 월드, 폴리노미알을 포함하는 월드이면서 G에 대한 밸류를 뽑아내는 방식이면서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 G에 대한 거가 핵심이 뭐예요? 가우스보넷. 가우스보넷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거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슈퍼코몰로지가 중요해요.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물론 대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는 거 맞는데 그 실제로 이게 대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대수기하 사이드에서는
제로랑 포를 데이터를 잘 찾아가지고 그 녀석의 그 제로 번째 코홈올로지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해주면 이 임베딩 이정에 대해서 그 코홈올로지로 임베딩, 그 실제로 이제 그 대수적인 공간을 찾아내는 게 코홈올로지로 임베딩하는 거거든요. 고달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거가. 그래서 필요한 게 맞아요. 프레임워크에서. 근데 실제로 찾는 방식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한 U 인터섹션 V에서 M으로 가는 거에서 D를 취해가지고 전체로 편다. 라는 거가 오스타의 그거를 G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게 익스포넨셜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스타에서 G로 가는 걸로 그렇게 말이 되게 하는 이거 여기서 다 하나씩 다 짜증 나는 게 스네이크 랩마 때문에 된다고 했지 여러분들 이거 기술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G에서 가는 인젝티브 레졸루션이 있다고 했지 찾는 거 불가능하고요. 근데 수학에서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수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홈롤즈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 그 어떤 성질만 보면 오히려 구차가 부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드럼에 의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백앤포스를 하면서 보는 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마지막. 여전히 우리한테는 구체화의 희망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우스 보넷이에요. 정수를 뱉어내는 거에 대한 구체화를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체화 어떻게 주냐면 이게 뭐에 대한 희망이냐면 익스플리시트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오스타의 데이터를 그 논베니시 홀로모피 슈퍼에 대한 데이터를 G로 바꾸는 거를 인테그랄로 다루는 거를 서피스 인테그랄로 다루는 거를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가 그게 제가 지금 남긴 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데이터예요.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이 앱스트랙트 예를 들어 그 어떤 마줄이 있으면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왜 되는 거야? 있어 임마. 이거랑 그거 이제 어떻게 써보면 적분입니다. 왜 되는 거야? 그렇다고 쳐 임마. 이랬을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가 가능하게 되는 거가 이 가우스 보넷을 이 지금 컴플렉스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오스타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반부에 들었던 그 노트예요. 라인 번들, 인버터블 쉬프, 디바이저가 어떤 걸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어떤 리치 투폼으로 기술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래야 이 추상화가 어떤 미적분화에서 오는지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미분기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익스포넨셜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G로부터 출발하는 그거는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익스포넨셜 시퀀스가 구체적인 거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시퀀스 자체는 당연히 수학적으로 웰 디파인이 되어지는 기술이 정확하게 프리사이즈하게 있는 게 맞는데, R과 C를 기준으로 R 코이피션트랑 C 코이피션트를 갖는 드럼 코호몰로지는 이 R과 C를 컨스턴트 쉬프로 보고 레졸루션을 따가지고 이 레졸루션의 코호몰로지를 보는 거랑 같다가 드럼 디럼이에요. 근데 이거를 G 코이피션트를 기준으로 하려면 G에서부터 나오는 레졸루션을 따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일단 존재하는데 그거가 없고요. 그 익스프레션 기술이 그게 불가능. 레졸루션의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라고 하는. 근데 R과 C에서는 0, 1, 2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른다. 라는 의미.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익스포넨셜 시퀀스 자체가 노노노노 구체적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R과 C 코에피션트를 갖는 그 코호몰로지는 슈퍼 코호몰로지는 드람 티어럼에 의해서 이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이 레졸루션이 맞는 코호몰로지랑 아이소몰픽하다는 거가 되는데 그때는 이 레졸루션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이 아이소몰픽하다는 걸 아는 것인데 이 레졸루션의 형태를 모른다고요. 지을 때는. 아, 네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광민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것도 그 결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파인 쉬프는 인젝티브 레졸루션, 그러니까 파인 레졸루션은 인젝티브 레졸루션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그냥 뭐만 맞추는 거냐면, 이 드람 티어럼이 동작하는 것만 되면 되거든요. 단순히 목적이. 근데 드람 티어럼이 동작하려면 필요 조건으로 하이어 코모로지가 베니싱 해야 돼요. 이걸 어사이클릭 쉬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어사이클릭 쉬프여야 되기 때문에 파인 쉬프도 어사이클릭이고 인젝티브 레졸루션에서 나오는 것도 어사이클릭이어가지고 하이어 코몰로지가 0이면 이 지금 레졸루션을 가지고 그래서 쉬프 코몰로지의 정의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오브젝트가 있으면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따서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코몰로지 정해야 돼. 이 말이 되려면 인젝티브 레졸루션은 반드시 하이어 코몰로지가 제로여야 돼요. 즉 그 어사이클릭 쉬프여야 돼요. 이게 파인 레졸루션을 흉내내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버랩이 있다 정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인 레졸루션이 인젝티브 레졸루션인 건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 그냥 달라요. 단순히. 근데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얘기 이제 슬슬 굉장히 외겨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 번들, 디바이저, 인버터블 쉬프라는 말을 가지고 가우스 보넷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가우스본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EFG 대신에 그거 대신에 이거를 컴플렉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인테그랜드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적어도 지금 네다섯 가지를 지금 남기스에 드리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기술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요한 맥락은 오스타에 있는 데이터를 그 H1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그 형태를 따라가지고 그 투폼 적분으로 써가지고 그 인테그랄을 취해주는 것으로 이 정수가 되는 거를 뱉어주는 그걸 이제 주기 때문에 그 인테그랜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대수기하적인 데이터예요. 미분기하가 계속 말하자면 목적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미분기하는 그 자체로서의 또 다른 테이스트가 있고요. 전달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대화를 들었으면 이제 봐야 되는 게 슈프를 이제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거 왜 봐야 되냐는 얘기 더 이상 이제 하기 싫어요. 보시고 모른다로 가야 되고, 근데 기준은 메이어 비트리스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전달했죠? 그러니까 셋업에서 보면 달라 보여요. 근데 안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메이어 비트리스는 되게 조악한 녀석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대수적인 걸 못 잡아낸다는 층에서. 전달했죠. 자, 그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쉬어갈게요. 조금 소화 시간도 드릴 겸 연말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오늘 계획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그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12월 27일은 건너가 있고요. 전했죠? 12월 27일은 건너감. 그 서브스타디는 알아서 하시든가 마시든가. 그리고 그 1월 3일이랑 1월 10일은 보자. 제가 3일, 10일, 7일 요렇게가 지금 아카이브에 포스트하기 전에 있는 그 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은 할게요. 근데 만약에 각자 이제 지금 연말 연초니까 스케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줄을 다 되면 세 번 하겠고 스케줄이 안 되면 적어도 두 번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가 라인 번들, 쉬프, 인버터블, 그러니까 라인 번들, 인버터블 쉬프 디바이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게 그 말해야 되는 포인트는 U 오버랩 V가 왜 이게 오스타 데이터랑 같은 데이터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전달해야죠. 메가비트에서 봤던 거가 왜 저 익스포넨 시퀀스에 녹아있냐 이 얘기가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가우스 보넷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하는지 이것도 어차피 가르쳐야 돼요. 이것 두 개는 적어도 제가 가르치고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가르친 다음에 아카이브에는 올릴 생각이에요. 이제 적어도 지금 올라가는 어쨌든 오피셜한 거라 가지고 이거 지금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우스 보넷이 뭔가 이제 리만 로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스테이트먼트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좀 바쁘시더라도 완전 본인 거기 때문에 하길 권하겠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 더 리비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계속 유효하고요. 그래서 각 챕터들마다 여러분 얘기가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년 내내 공부시킬 생각입니다. 대수가 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분들은 해야 되는데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접근이 가능해진 것 뿐이고 단지. 그래서 이걸 리비전 하면서 한글 버전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조금 더 친숙한 버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왜 이게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개쩌는 수학인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것도 이제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건 이제 팔리면 수익들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가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돼도 당연히 기대 안 해요. 저도 이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실제로 한간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리는 안 하셔도 되지만 어떤 라인들이 중요한지들에 대해서는 감들을 잡고 계시다가 뒤끝을 갖고 계시면서 계속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링과 마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미적분학으로 연결이 돼서 보이는 그 라인에서 자기의 수학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거가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 오래 걸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오늘 들으면서 감상이나 뭐 코멘트나 뭐 짧은 질문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뭐 생각도 많고 하는데, 질문 하나가 생겨서 그거 하나 일단 여쭤보면, 다른 게 아니라 체크 코모로지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전명 선생님 질문의 결에서 똑같이 생각해서, 예전에 이제 왜 너네 겁먹던 거 같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당했을 때의 내용도 쉬프 이제 레졸루션 볼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찾았던 게 체크 코호몰로지랑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쉬프 코호몰로지를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 체크 코호몰로지는 누구의 레졸루션으로 볼 수 있는 거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드람 코모로지 외에는 사실 뭐 들어본 건 뭐 돌브 코모로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나마 봤던 게 그나마 친숙한 게 슈퍼 코모로지, 체크 코모로지인데 체크 코모로지는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 외에 들여다봐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드람 말고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생각의 방식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이에요. 그리고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게 미분형식인 거에서 따서 드럼 체인까지 해서 어쩌고저쩌고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는데 사실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이 지지하는 것은 미분형식만 지지하기가 아니라 적분 영역도 지지해요. 그래서 미분 형식들의 체인 컴플렉스가 드란 체인 컴플렉스이면 적분 영역들에 대해서도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비상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끼리 전달이 되는 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소위 이제 그 심플리셜이나 셀룰러 체인 컴플렉스를 이바하면 그럼 그 순서가 반대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스토크스 디어럼이 지지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체크 체인 컴플렉스가 그 적어도 심플리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 얼터네이팅으로 이 지금 맵 정의하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는 보게 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직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셋마다 펑션들이 나오는 층에서 보면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을 다루고자 하는 그 층에서 혹은 폴리노미얼 다루고자 하는 층에서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좀 실제로 해야 되는 질문인데 어려워가지고 단순히 지금 당장 해소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슈프 코홈올로지랑 체크 코홈올로지가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거는 팩트로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거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클래스상.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일단 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팩트로는 일단 받아들이시고 네, 체크 체인 컴플렉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심플리셜 그 호몰로지를 만들어내는 체인 컴플렉스에서 이 지금 이 목적화해서 한 번 더 간 것이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맵 이제 얼터네이팅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것들 어떤 이제 납득이 가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 저, 그 G에서 인젝티브 레솔루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가 혹시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을 수 없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포인트인데 어 그럴 필요가 없다가 맞겠어요.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그 재밌는 어떤 그 사이드 프로젝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근데 그 이미 알려져 있는 티어리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단순히. 근데 그렇게 적는 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만약에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구체적으로 쓰려면 구체적인 세팅에 맞는 거를 잘 찾아야 된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비슷한데 그 예를 들어서 대수 기하 계통을 공부하면 중요한 게 폴리노미얼 찾아내는 건데 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리프트 커브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일리프트 커브가 이퀘이션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토러스 오브 디멘전 1이거든요. 일리프트 커브가. 그러면 토러스 오브 디멘전 그러니까 그 토러스를 아빌리안 버라이티라고 불러요. 대수기하에서는. 그러면 아빌리안 버라이티 오브 디멘전 1뿐만 아니라 아빌리안 버라이티 오브 디멘전 2도 볼 수 있고 n도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정의상 보면 정의 다 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 디멘전 2부터 왜 안 보냐면 이퀘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걸 찾아낸다는 거는 그냥 익스프레스 기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요긴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해낼 수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드럼 체인 컴플렉스를 알면 요긴하죠. 많은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죠. 이런 것이다. 근데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의 영역이겠어요. 그런 층에서는 좋은 질문. 예, 또 혹시 또 짧은 코멘트로 쉬프를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시그널이,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들 보시는 걸 알면서도 그 시그널이 안 서는 참인데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제 봐야겠구나. 그 시그널 정도만 일단 선 상태입니다. 아는 건 일단 아예 없고. 그 노하우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 동년배 예를 들어 대수기하 계통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년배들이랑 비교하면 아마 시간이 4, 5년 이상 앞서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원래대로라면 이거 스터디 마치는 시점에서 제 의무는 다 해줄 거니까 마칠 생각인데 제가 굳이 한국어로 책 잡아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입장 아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고 유익할 거라는 게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수학을 안다는 건 그런 거죠.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뭔지 알겠는 거죠.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되는 게 디바이저, 인버터블 슈프, 이 지금 어떤 라인 번들, 그리고 지금 이 작업, 이 드럼 체인 컴플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역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호모로즈 대수 이제 보면 레조전 잡아요. 아마 아벨렌 카테고리에서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그거 보면 다 말장난이에요. 프로젝트 레조전에서 말 된다. 그거 보면 진짜 보면 개빡치거든요. 그거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스트럭처가 다 말이 되니까. 있다고 가정을 했고 있다고 가정한 거에서 트리비얼한 데서 되고 그러니까 예시는 있고 그리고 이제 있다는 거 존재성 증명되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서 감을 잡는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들은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정체를 이렇게 보도록 포커싱을 제가 해주고 있어서 보는 것이지 포커싱 없이는 이거 코스적으로 배우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 훈련, 이거 어차피 대수학이 아름다면서 제가 어차피 계속 재탕을 할 건데, 어차피 거기서 지금 이 훈련 없이는 어차피 이게 잘 안 되는 건 뻔히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노출이 되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 굉장히 유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는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예, 유명 선생님. 아, 그 지금 가이센스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도 있고요. 이 공부 자체로도 되게 재밌는 것도 있지만 있고 동시에 그 각 본인만의 시야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 그 본연의 시야에서 더 좀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하게 궁금 기대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저는 좀 확률 따 그게 붙는 거를 좀 많이 기대하는데 아예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만 좋아. 예, 그래서 정말이지만 이거 사회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친구들이 이것들을 알았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수준과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열매 맺을 것이냐. 라는 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굉장히 롱텀 프로젝트, 한 15년, 20년 후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퀄리티기에 일단은 주입시킨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고 싶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 또 더 하실 얘기 좀 듣고요. 근데 그 혹시 오일러 표수 구할 때 보통 시프를 고정하고 그 호몰로지 교대 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오스타에서도 똑같이 랭크를 구할 수 있나요? 이게 G로 G 모듈로 가야 할지 C 모듈로 가야 할지 애매한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인데, 그, 피칼드 그룹은 아빌리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모줄이에요. 네, 혹시 또. 그 아까 커넥팅 호모몰피즘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익스포넨셜 쇼디그젝트 시퀀스가 나온 그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 그냥 못 따라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통 그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를 봤을 때는 쇼 디그젝트 시퀀스가 가로로 이렇게 있고 또 세로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저는 익스포넨셜 이그젝트 시퀀스를 말할 때는 제가 이 가로 한 줄만 지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G 있고 그리고 O 스타 있고 그리고 뭐 논 베니싱한 그런 홀로몰픽 펑션들의 모임 있는 그 한 줄만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커넥팅 호모몰피즘으로 뭔가 그 다음 줄로 간다는 것처럼 말하셨는데 지금 여기 세로 줄이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 세로 줄에 대해서 그거는 단순히 이제 그냥 띄워 맞추면 되는 건데, 일단 메이어 비트리스가 D에서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쇼 디그시커스 레벨에서는. 아, 네.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말하는 세로 줄이 그게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만드는 체인 컴플렉스들이잖아요. 각각 네네. M과 UV와 이 오레벨에 대해서. 그래서 메이어 비트리스 레벨에서도 이 쇼 디그시커스를 만들 때는 익스포넨셜 쇼 디그시커스나 이거나 일단은 그 이제 D랑은 기본적으로는 무관해요. 일단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효한 질문으로 원래는 그러면 드럼 체인 컴플렉스 기준으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쭉쭉 연결해서 이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 미상수학에서 스펙트럴 시퀀스를 할 때 이걸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더블 체인 컴플렉스를 만드는 거 제가 미상수학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게 맞는데 뭘로 하는 거냐면 그 파셜 디바로 하는 거예요. 아, 홀로몰픽 구조를 보존해야 되니까 파셜 디바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여전히 그 D가 두 번 가서 0 되는 것 때문에 파셜 디바도 두 번 가서 0 돼요. 이걸 돌보 체인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선택이 그거라는 거지 꼭 그렇게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생각만 좀 얘기해 주면 이래요. 코모로지도 구조를 보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지금 그러니까 이쪽 그 메이어 비토리스 쪽에 대한 거는 그 로컬과 글로벌이 맺고 있는 관계예요. 쇼디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는 그 미분 차수를 올리고 있는 행위죠. 이 두 개의 정보를 둘 다 존중하는 코모로지를 원하는 게 위상적인 데이터이고 그 마찬가지로 그 쇼디 시퀀스도 이쪽 이 가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랑 세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를 동시에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코모로지에 다 안배가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지금 한 개짜리로 지금 보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는 이 두 감사합니다. 가지 구조를 다 존중해야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시플 G번들을 봐야 될 때 벡터 번들보다 더 쓴 거를 봐야 되면 그 이 G번들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는 코호몰로지를 따면 되는데 그때는 이 세로도 같이 봐야 돼요. 그때는 이거를 구현하는 거가 스펙트럴 시퀀스라고 불러요. 네, 혹시 또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뒤로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드럼 체인 컴플렉스에서는 그 Z로 시작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익스포넨셜 쇼트 시퀀스를 데려온다로 들었는데요. 그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드럼 체인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제로 폼, 원 폼, 투 폼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익스포넨셜 시퀀스의 경우는 그 대상이 아예 다른 것 같아서요. 그 폴 개수마다로 정의되는 그 어널리티 펑션이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태운 게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저는 1대1 대응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 이래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그 이래도 그래서 저는 그 결국에는 그 적분했을 때 Z가 나오는 게 욕망인 건 알겠는데요. 어떤 적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Z를 뭐로 보낼지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 Z55 스타로 가는 게 무슨 적분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것 외에 다른 Z에서 출발하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지, 다른 적분을 하려면 그래야 하는 건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들인데, 다 하나 좋은 질문들인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해준 해석의 층위에서는, 지금 이제 R과 C를 지금 이제 이미지로 갖는 드럼 체인 컴플렉스를 레졸루션을 따는 거에 대체제로서 G가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에서 O랑 O스타를 생각하는 거가 그런 의미에서 대체제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있냐라는 거에서 제 생각에 대한 답은 yes and no인데 뭐냐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찾는 것들에 대한 맥락의 요긴함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단지 지금 이제 리만 로우를 하는데 이게 충분해가지고 여기서 제약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로의 맥락에선 G 대신에 G 서브 N을 원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쿠머 시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그냥 어떤 G가 이미지가 되는 것 자체를 찾냐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을 달성하냐에 대한 거를 잘 찾아줘야 되는 게 목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O랑 오스타가 존중하고 있는 거는 어널리틱 스트럭처예요. 폴리노미알과 어널리틱의 관계가 되는 게 리만 로우의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근데 단지 리만 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 함수 그리고 다항 함수를 존중하는 게 목적이면 여기서 그러면 홀로몰픽이랑 논베니시 홀로몰픽은 기껏해야 아주 잘 쳐줘야 다항 함수 정도지. 잘 쳐줘야 유리 함수에 대한 데이터가 왜 여기서 존중이 돼? 홀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존중이 되는 거냐? 이건 어디 있냐면 S2 CP원을 볼 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 노스폴과 사우스폴의 트랜지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볼 때. 트랜지션 데이터는 논베니시 홀로몰픽이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트랜지션 데이터는 논베니시 홀로몰픽으로 그 오더에 대한 디그리만 따져줘야 돼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G55 스타를 가지고 실제로 목적은 유리함수로 생겨있는 데이터에서 오버랩에서 유리함수가 안 되는 것만 볼 거예요. 되게 트리키하게 이 데이터를 써요. 그래서 오스타의 핵심은 U 오버랩 V의 대치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직관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그래서 U랑 V에서는 사실은 메로물 펑션이거든요. 레셔널 펑션이요. 근데 오버랩에서는 아님. 이렇게 치사하게 가요. 그래서 오버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오스타라 논베니시 홀로픽이라는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어 비트리스의 직관은 그대로 가요. 단지 이게 레셔널과 폴리노미알들을 존중하는 방식인 거가 그게 단지 익스포넨셜 시퀀스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가우스 보넷을 생각할 때도 H1에서 H2로 넘어가야 H2를 봐야지 가우스 보넷을 설명해주잖아요. 서피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투폼을 봐야 되니까 H2를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이 리만로우를 얘기할 때도 H1 오스타를 H2 G로 가는 이 맵을 이 커넥팅 홈모피즘을 이거를 퍼스트 청클래스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빌리안 그룹의 홈모피즘으로서 이게 정확하게 켈러 지오메트리에서 혹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뭐랑 똑같냐면 이게 리치 커베이처의 정체예요. 같은 거예요. 어느 애널로그가 아니라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입장에서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 거가 이게 정확하게 이 아벨리안 그룹의 홈모피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우시안 커베이처 자체도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지금 왜 여러 가지 커베이처의 단위에서 보게끔 하냐면 이게 실제로 오버랩에 대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는 커넥팅 홈페이지들은 레이어 비트레스 보면 이게 U 오버랩 V에서 뭐 있음 이거 파츠 유니트 데리고 디취함 됨 이렇게 보는 거가 그거를 지금 대체하는 그거가 놀랍게도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리치 커베이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가 재밌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기술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는 미분기하의 세계랑 어떻게 그 미적분할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랑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실체는 그냥 커넥트 홈플러시이고 그룹 홈플러시,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 간의 홈플러시이 지나잖아요. 실체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원형에 대한 관찰이 메가비트리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걸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이제 퍼블리시감이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최선이라는 것도 아니고 맥락을 근데 그거는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론의 맥락에서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트로피컬 버전의 리만 로우가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 돼요 그런 게. 이게 세팅이 좋은 데서 일단은 되는 걸 가장 베스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추상화에 대한 분들을 열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의 라인에서는 이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기하를 할 때 중요한 게 기하는 이제 그 기하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분류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이요.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그 좋은 세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트랑 토러스를 보는 것처럼 좋은 세팅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러면 그 관찰을 가지고 어떻게 추상화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네, 혹시 오늘 좀 너무 이미 늦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그럼 일단은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고 이제 다다음 주에 대화의 결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뭐는 보고 와야 되냐면 쉬프랑 체크 코홈올로지까지는 보고 와야 되고요. 뭐까지는 보고 와야 되냐면 체크 코홈올로지 기준으로 HLO가 글로벌 섹션이다. 이 말까지 이해는 하고 와야 돼요. 혹은 하려고 읽어는 보고 와야 돼요. 자, 허용되는 거. 30분 전에 읽고 오셔도 돼요. 읽고 오세요. 읽어야 이거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이거는 제가 특히나 남기현 선생님께 드리는 얘기인데 수학을 할 때 본인을 어떻게 찌르면 안 되냐면 수학은 게을러야 할 수 있어요. 수학은 열심히 하면 못해요. 지치거든요. 게으르고 근데 한 번 할 때 입실론만큼 앞으로 가는 그 느낌이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그 공학은 AI 노예시키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수학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해는 게을러야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거 다됨. 근데 그 게으른 정서가 어떤 정서면 딱 좋냐면 게으르더라도 한 번 읽고 아 이거 뭐야 딱 던지고 그 짜증을 그 이제 어떤 대화가 되는 장에서 짜증을 표현한다는 해와야 되는데 뭐는 하면 안 되냐면 꼴보기 싫으니까 입실로만큼은 아니고 그냥 안 읽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좀 별로예요. 그냥 한번 그냥 보고 온다. 이 정도 느낌이면 그 대화가 되는 장에서 대화하면 그게 배워지는 게 언제나 있다. 이 정도가 느낌이고 수학적 성실함은 그 공학에서 열심히 하는 거랑 좀 제 생각에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벽 1시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되게 성실한 거죠, 사실. 그걸로 족합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